안녕하십니까. 사랑플러스 건강 톡톡의 국희균입니다. 하지정맥류가 2015년 국민건강관리공단 통계에 의하면 20만 명이나 된다고 합니다. 요즘 많이 서서 일들 많이 하시기 때문에 점점 증가하는 추세고요. 여성이 남성보다 2배 이상 많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오늘 사랑플러스 건강 톡톡에서는 하지정맥류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의 몸을 지킨다. 대한민국 관절의 달인 사랑플러스 병원 국희균 원장. 하지정맥류란 우리가 먼저 정맥류에 대해서 알아보면요. 정맥류라는 건 인체의 정맥, 동맥 말고 정맥이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서 원래 크기보다 과다하게 확장돼서 부풀어 오른 것을 얘기합니다. 그렇게 과다하게 확장돼서 부풀어 오른 것이 다리나 발 쪽에 생기는 것을 하지정맥류라고 합니다. 인체의 피는요, 심장에서 나가서 발끝에 가서 다시 정확한 속도로 돌아와야 되는데, 이렇게 돌아오려면 혈관 안에 있는 우리가 밸브라고 해서 이렇게 수축을 시켜주는 기능을 하는 그러한 장치가 건강해야 되는데, 그 장치에 이상이 생김으로 해서 하지 쪽에 많이 머물러서 혈관이 부풀어 오르는 것을 하지정맥류라고 합니다. 하지정맥류의 원인은요, 요즘 생활에 보면 많이 걷는 게 우리가 건강하다고 해서 많이들 걸으세요. 그리고 직업적으로 보면 많이 서 있는 일도 많이 하고, 이렇게 직립보행을 하고 많이 서 있게 되면 지구의 중력의 영향에 의해서 아래쪽으로 피 쏠림 현상이 많아지죠. 그리고 정맥피는 가뜩이나 느린 속도가 느리거든요. 아래쪽에 속도가 느린 피가 많이 머물러 있으니까 정맥에 과도한 이렇게 정맥이 부풀어 올라서 하지정맥류가 생긴다고 합니다. 여성은 그런데 임신 초기에 보면 호르몬의 영향에 의해서 임신 초기에 호르몬의 분비에 의해서 정맥의 힘이 떨어진다고 합니다. 그리고 임신을 하게 되면 아이와 함께 있기 때문에 혈류가 많아집니다. 피가 많아지죠. 피양이 많아지기 때문에 정맥에 머물러 있는 피양이 절대 피양이 많아지니까 여성은 또 임신과 관련돼서 하지정맥류가 많이 발생할 수밖에 없고요. 나이가 많으면 탄력이 많이 줍니다. 근육의 탄력도 줄지만 혈관벽의 탄력도 줄어서 심장에서 나간 피가 발끝에서 짜주질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머물러 있는 시간이 많아서 하지정맥류가 많이 생긴다고 그러고요. 심부전증 환자들, 심장에 어떠한 활동이 많이 둔화돼서 피가 원활히 순환이 안 되는 분들, 또는 비만, 상체가 많이 무거운 분들은 보면 아래로 눌리는 힘이 많아지기도 하고, 비만에 의해서 지방산에 의해서 혈관 손상이 많이 됩니다. 그걸로 인해서 하지정맥류 발생이 많아진다고 하고요. 특별히 우리가 많이 장시간 서 있는 분들, 우리 병원에도 보면 간호사들이 하지정맥류가 많습니다. 그래서 스타킹 같은 걸 신는 우리 간호사들이 많은데, 그렇게 장시간 서 있는 직업을 갖고 있는 직업군들이 하지정맥류로 고생을 많이들 하고 있죠. 하지정맥류는 우리 종아리라고 그러죠. 우리 종아리, 도톰한 종아리 쪽과 다리로 보면 안쪽 부분들에 주로 많이 생깁니다. 하지정맥류의 특징은 초기에는 피곤합니다. 다리가 늘상 피곤하고 왠지 무거운 증상이 있고, 또 어떤 경우는 예리한 칼로 찔리는 듯한 예리한 통증을 느낄 때도 있고요. 또는 하지가 왠지 이렇게 정상적이지가 않고 불안해서 걸음걸이를 하거나 서 있을 때 자꾸 넘어지려고 하는 증상도 생기기도 하고, 특징적인 건 자꾸 붓는 거죠. 부종이 이전 같지 않게 오후에 되면 퉁퉁 부어서 굉장히 불편하다, 신발 신기, 이러한 증상도 있습니다. 심해지는 경우는 색소가 침착이 되거나 정맥 혈관이 피부를 이렇게 튀어나올 듯이 밖으로 돌출이 되어 있는 부위에 궤양이 생겨서 염증도 생기기도 하고 출혈이 됩니다. 치료를 하지 않으면 이런 경우도 있기 때문에 하지정맥류가 심해질 때는 즉시 치료하셔야지 그 후에 궤양과 염증으로 고생하는 일이 없게 되죠. 하지정맥류의 치료법 중에 가장 중요한 거는요, 장시간 한 자세로 서 있지 않는 겁니다. 조금 움직여 주시고, 다리가 붓고 통증이 있으면 퇴근해서 집에 온 다음에 마사지와 스트레칭, 족욕 같은 걸 통해서 다리의 순환을 잘 시켜주시고요. 신발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래 서 있는 분일수록 신발의 그 깔창이라고 하죠. 그 바깥쪽 우리 신발 굽 있는 데 해당하는 것들이 비교적 말랑말랑한 것보다는 약간 단단한 것들이 훨씬 하지정맥류 예방에 도움을 줍니다. 그래도 안 되면 우리가 압박 스타킹 같은 거를 통해서 혈관의 탄력을 스타킹으로 대신하는 거죠. 그래서 탄력 있는 스타킹을 신으면 혈관의 탄력이 줄은 것들을 스타킹에 의해서 이렇게 짜주는 힘이 생기니까 하지정맥류가 발생할 가능성이 좀 떨어지고요. 그래도 안 돼서 너무 혈관이 두꺼워진다 그러면 경우에 따라서는 우리가 경화 주사라 그래서 정맥 혈관에다가 주사를 통해서
우리가 하지정맥류가 생긴 혈관을 자체를 없애버리는 방법들, 또는 마취하고 내시경을 통해서 혈관 안에 레이저를 쪼여줌으로 해가지고 그 혈관을 우리가 이렇게 딱딱해지게 만듭니다. 섬유화시켜서 레이저 후에 레이저 치료 등도 많이 합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치료들은 연세가 드신 분들한테는 권하지 않죠. 왜냐하면 후유증도 있기 때문에 앞에 말씀드린 그러한 예방법에 대해서 평소에 잘 실천하시면 하지정맥류로 고생하시는 것이 훨씬 줄어들 것입니다. 하지정맥류를 예방하시는 법은 첫 번째는 체중 조절과 규칙적인 운동이죠. 왜냐하면 아무래도 체중이 많이 나갈수록 하지 쪽으로 가는 힘이 많아지기 때문에, 그리고 하지정맥류는 나이가 들면서 약해진 근육에 의해서 짜주는 힘이 줄기 때문이기 때문에 평소에 적절한 운동을 통해서 항상 종아리를 어느 정도의 근육을 유지하고 있다면 하지정맥류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장시간 한 자세를 서 있기보다는 보행을 통해서 움직여 주시거나, 신발도 가급적이면 무조건 편안한 게 아니라 쿠션 역할을 충분히 이렇게 지탱할 수 있는 어느 정도의 쿠션을 갖고 있는 약간은 딱딱한 그러한 신발들이 오히려 하지정맥류 예방에 도움을 준다는 걸 기억하시고요. 너무 꽉 끼는 옷 같은 것들이 있게 되면 몸의 순환에 오히려 저항을 줍니다. 스타킹과는 좀 다르죠. 스타킹은 이렇게 탄력이 있어서 줄었다 늘어났다 하지만은 딱딱한 우리가 청바지라든지 요즘 스키니진 같은 늘어나지 않는 것들은 오히려 하지정맥류 발생을 높인다고 그런 통계들이 있습니다. 다리를 높게 올려서 하루 종일 부었던 다리를 쉬게 한다든지, 혈액순환이 잘 되는 음식을 평소에 섭취함으로 해서 연세가 드신 분들이 하지정맥류 발생하는 것들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오늘 톡톡 체조 시간에는 발목 관절에 좋은 체조에 대해서 함께 배워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마가복음 9장 23절 말씀입니다. 오늘 방송 잘 보셨죠? 성도 여러분, 하지정맥류 예방을 위해서 혈액순환이 잘 되는 운동을 평소에 하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주님과의 교제가 잘 되지 않으면 영적 정맥류가 생긴다고 이렇게 제가 가끔 농담 삼아 이야기합니다. 주님과의 원활한 교제를 통해서 우리가 더욱더 영적으로 성령 충만하는 것들이 영적 정맥류를 예방하는 데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사랑 플러스 건강 톡톡 다음 이 시간에 뵙겠습니다. 한 주간도 영육간에 강건하십시오.